김철근 총장에 대한 해임 임명권은 그거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법적인 걸 보면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정말 권한이 있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권한이 없었던 건지에 대해서 그냥 따져 물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직자들을 사유물로 산호비처럼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께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답을 하셨어야죠. 내가 뭐 그렇게 산호비로 쓴 적 없다. 내가 뭐 허례허식 한 적 없다. 내가 나로서는 그런 의전 필요하다고 봤다.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안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결자해지 해라. 결자해지라 그 당시만 해도 사퇴는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근데 그게 벌써 벌어진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당직자들 만나가지고 협의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사실 당직자들한테 어떻게든 이런 상황이 깨지면 안 되니까 야 당신들 니들 서운한 거 있으면 허나 대표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지 왜 그런 거를 바깥으로 얘기하고 그러려고 그러냐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네, 제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조직부총장을 하고 있을 때는 당직자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걸 다 알았는데 대변인이란 직은 사실은 당직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곽 조직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같은 거에 좀 주력하고 논평을 또 이제 밑에 시키지 않고 제가 쓰니까 우리 당은 다 자기가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직자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솔직하게 이건 너무 미안해요. 인정을 할 건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오를 했고 몰랐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이거 가서 좀 얘기하고 좀 좋게 풀어라라는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잘못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준석 대표는 쫓겨날 때 당직도 없는 대통령 그러니까 당 외에 있는 그냥 1호 당원일 뿐인 외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쫓아냈고요. 지금 허은하 대표의 문제는 바텀업 방식이에요. 밑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차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이준석 대표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윤리위라고 말도 안 되는 거 구성해서 결론도 안 난 그런 혐의를 가지고 무죄 추정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결론도 안 난 혐의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군사작전 하듯이 쫓아냈잖아요. 지금 저희 안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당원 소환제 하자는 거 아니야. 당원 소환제. 민주적 절차. 소수의 몇 명이 제명시키거나 탄핵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원들의 재신임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당원들이 보시기에 허은하 대표한테 좀 너무한다 싶으면 투표 안 하시면 되잖아요. 투표해서 허은하 대표 재신임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허은하 대표가 굉장히 좀 위험한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이준석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당원소환에서 투표하시면서 허은하 대표는 못 믿겠다라고 투표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민주적 절차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개가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언론들? 모르면 공부 다시 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당원분들도 어디 밖에서 엄청 그런 얘기 들으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그 죄송해 죽겠어요 저도. 네. 그래서 진짜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당원 소환제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우리 당원분들이 권리를 행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누구 찍으세요 라는 얘기 굳이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당원이잖아요. 다만 권리위에서 잠자면 안 돼요. 권리에서 잠자는 건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권리는 자기가 획득을 해야 돼요. 당원 소환제에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요. 사인하시고 투표하십시오. 투표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대선을 못 치른다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언제 또 올 것 같습니까? 우리 이러려고 당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진짜 호박이 넝쿨째 불러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당원분들 나서 주셔야 돼요. 저희가 정리 못하고 당원분들께 부탁드리는 거 너무 죄송한데요. 당원분들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기사 하나를 봤어요. 허은하 대표께서 당대표 직인 없이 하는 거는 뭐 안 된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전 사실관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되게 쉬운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법에는 제척 사유라는 게 있어요. 제척 사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수석 대변인인데요. 저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옆에 계신 두 분이 수석 대변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법원에다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판사예요. 그럼 제가 판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척이 돼요. 그럼 저는 빠지고 다른 분들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언제 있었냐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명하려고 그럴 때, 쫓아내려고 할 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니까 당대표 직인 안 찍으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신했어요. 아, 그 당시 권성동이 아니었나? 아무튼 그 당시 원내대표 대신했단 말이죠. 김기현. 예.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척 사유는 모든 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당대표가 문제가 있어서 당대표에 대한 소환제를 하겠다는데 당대표 직인을 찍으라는 이런 비상식적인 말이 어딨어요. 이건 당연히 법원에서도 제척 사유로 인정이 되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직인 안 찍었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건 되게 좀 잘못 알고 계신다 라는 말씀 드리고, 당원분들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 당원분들은 딱 자신의 권리만 써주시면 돼요. 예, 본인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이 분노를 차분히 간부리하셔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민주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저희는 나가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뭐 물러나라! 물론 의사표현을 과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예,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런 것들 해온 정당이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원 소환제에서 만약에 홍원하 대표가 재신임을 받았다, 그럼 받아야죠. 그거 어떡합니까? 당원들의 뜻인데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홍원하 대표는 도저히 지금 당대표로서 직을 유지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당원분들이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따라야죠. 민심이 곧 천심이고요. 당심이 곧 천심이에요. 당원분들이 결정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곧 당원들의 뜻이에요. 이준석의 뜻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지 마세요. 이준석의 뜻이었으면 그걸 가지고 당원 소환제를 하겠습니까? 예? 언론분들 진짜, 언론인들한테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그런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당심을 묻는 절차를 가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귀찮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본인에 대한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인증 작업 이런 거. 그렇죠. 본인 인증이 꼭 돼야 돼요. 당원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네. 당적 증명서 필요하냐, 몇 개월 납부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당원 번호 알아야 되느냐 이런 네. 거. 그거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알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은 당원 단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사이트를 만들 거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오픈이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 사이트에 보면은 저희가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쳐놨으니 거기에서 요구하시는 정도만 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소환제는요, 예전에 오세훈 때 주민 소환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세훈 때 주민 소환제. 오세훈은 그 당시에 야, 내가 틀렸는지 내가 주민한테 물어보겠다, 자기가 스스로 나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민 소환제 했는데, 그때 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투표하고 똑같거든요. 일반적인 투표와. 저희가 갈 때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면 투표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희가 뭐 따로 주민등록 등본 따로 떼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당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적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증명만 하면 돼요. 그걸 증명서로 할 거냐 아니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이트 만들 때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년월일 같은 거 넣어야 될 거예요. 본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당에서 이 사람 당원인지 아닌지 본인들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걸 왜 어렵게 굳이 당원들한테 하라고 그럽니까? 예?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당에서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을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항목이 나오는 건지. 일단은 지금은 당원 소환제 자체를 청구하는 거니까요. 아, 청구. 지금은 청구하는 거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청구한다라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홍원하 대표의 지금 이런 당무 행위에 대해서 재신임을 뭐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가 완성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청구하고 그다음 나중에 투표가 하기로 되면은 투표 문구는 따로 또 해가지고 투표가 실시가 되겠죠. 지금은 일단 절차에 대한 청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오세훈 시장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무상급식에 관해서 본인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내가 옳으니 한번 받아보자라고 본인이 던졌다고요. 허은하 대표님도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당원 소환자 뭐 청구 받아가지고 하실 필요 없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당원들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당원 소환자 하겠다. 저 같으면 사실 그럴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옳은 것 같으면 당원분들한테 그럼 당원분들 나 억울하니까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당원 소환제를 본인이 청구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당원 소환제를 청구를 하면 당원분들도 사실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허은하 대표가 왜 그러는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거고, 뭐가 서운해서 이러는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는 주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본인이 당원 소환제를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당원이 10,000명이 모이든 20,000명이 모이든 청구를 해도 당대표 직인 없으면 안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도요, 이 본질적인 의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민주적인 자신의 의사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확인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가짜 명단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원이 진짜 맞는가, 요거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본인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것을 원하는가라는 의사표현, 그거를 확인할 거예요. 그 두 가지만 확인이 되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원래 법원은요, 정당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당은 민주주의의 그 모태고 민주주의의 산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 항상 법원을 갖고 가면 대부분 정당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정당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라 라는 답변을 많이 줘요. 그만큼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을 한다고요. 근데 당원들이 이런 걸 가지고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도장 안 찍었다, 도장 안 찍혔다, 이런 사소한 절차적 흠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재척사유이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법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절차적 흠결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건 본질에서 전혀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판사들이 그렇게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법원들이 그렇게 허투루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당원 소환제가 우리가 이게 뭐 예를 들면 투표하는 단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얘기하는 허은하 대표의 해임 부분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좀 그런 그건 저도 보면서 좀 확인할게요. 제가 당원당규를 사실은 상당 시절에 제가 그 실무 작업을 좀 같이 하긴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까먹어가지고 어저께 좀 적어왔어요. 잠깐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당원당규 관련해가지고 그 가장 저거한 부분이 질문 들어왔는데요. 예, 해주세요. 그 지금 당원 숫자, 어떤 당원 숫자가 몇 명이면 이게 네. 당원 소환제에 꼭 필요한 숫자가 몇 명인지. 예, 으뜸 당원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대변인으로 빠지면서 사실 당직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던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제가 정확하게 알면 누구 어떻게 알았냐고 뭐라고 그럴걸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요,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조직부총장 할 때 기준으로 지난 전당대회 때 한 45,0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으뜸 당원. 그래서 지금 저희 당원당규 기준으로 당원 소환제를 하려면 으뜸 당원의 20%가 필요한 걸로 알아요. 으뜸 당원의 20%. 그러면은 그 뒤로 으뜸 당원이 조금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 한 5만 명이 됐다 하면 20%면 한 10,000명 정도 필요한 거고, 4만 몇 명이다 그러면 8,000명 정도 그렇게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시도당, 각 시도당이 저희가 등록된 시도당이 있으니까요. 그 시도당 당원수의 10%인가? 그렇게 필요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야지만 돼요. 그만큼 절차가 굉장히 사실 엄격한 거예요. 당원 소환제라는 건 되게 엄격하게 그 조건을 정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 조건이 통과되면은 그거는 절대적인 명령권을 가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국민의 의사예요. 왜냐면 다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서 대리되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이런 조건은 엄하게 하되, 만약에 당원 소환제나 주민 소환제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는 그거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조건을 좀 엄하게 한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 시도당 위원장님들 중에서 네. 협조적인 분들도 있고 네. 비협조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시도당 협의회에서 성명을 낸 걸로 아는데 8개인가 내지 않았나요? 시도당 그러니까 위원장끼리는 8개는 되는데 네.
위원장끼리는 괜찮은 거로 알고 그 인천 이런 데서 이제 반대하잖아요. 허은하 편이잖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누구라고 절대 지칭은 안 할게요. 근데 그 당원이랑 접촉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 다행이다. 진짜 잘 알죠. 제가 지난번에 공천 관리나 이런 거를 다 제가 했는데요. 저기 조직이나 그러니까 그분 본인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분을 따라가지고 하는 세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그 도당, 시당이나 그런데 문자를 보내갖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일단 그 당원 명부는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도 자기 시도당 것만 가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네, 자기 구역을 말하는 네,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거에 또 어느 한 구역에 당협위원장이다. 예, 예. 그럼 자기 구역 것만 받아요. 예.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평소에 문자 하나도 잘 안 보내시다가 갑자기 보내가지고 당원 소환제 하지 말라 그러면 당원들이 거의 다 내야 할까요? 정말 욕 안 먹으면 다행이죠, 진짜. 아이,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그냥 다만 깨어있는 자만이 권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시작되는 타이밍 딱 보고 계시다가 진짜 오픈런 하셔가지고 힘을 보여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당에 처음 왔을 때 진짜 놀랬던 거. 저희 당 처음 만들어지고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그때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때 사실 제가 처음 합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합류한 지가 거의 한 달이 안 됐을 때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 혼자 되게 걱정했거든요. 몰랐으니까 이 정도의 그 당원분들의 열성적인 모습을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딱 열자마자 저는 한 10,000명 모이면 오이 뭔 소리야? 뭐 벌써 오전에 3만 명이 넘어. 막 그리고 사실은 4만 명, 5만 명도요. 그 저희가 전화응대만 제대로 하고 어르신들이 이거 잘 못하니까 구글 폼 이런 거 잘 못하시니까 그런 것만 편의성만 했어도요 훨씬 더 모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뭐 자녀분들한테 부탁해서 당원 가입해 주시고 뭐 전화로 어떻게 하냐, 팩스 안 되냐 그렇게 해서 모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힘을 다시 믿습니다. 저희 당원분들의 힘을 믿어요. 네, 당원분들의 지성을 믿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사실 아닌 얘기를 하나도 안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로 잡아야죠. 잘못된 이야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보가 많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근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왜곡되고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까지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 어느 게 옳은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 다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전화로 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저 집에 그 대나무 숲 하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당원 소환제를 해가지고 전당대회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하면서 같이 전당대회도 할 수 있어요? 임시 전당대회에 소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임시 전당대회 요구사. 네, 그래서 임시 전당대회를 이제 해가지고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차피 임시 전당 하기도 해야 돼요. 저희 뭐 저런 것들도 있어요. 그 대통령 후보 관련해서 규정도 사실은 이거 나중에 만들려고 좀 남겨놨던 부분이라 저희도 공당이잖아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동의 사실인데 그래도 절차적으로 안 지키잖아요. 또 제가 민주당이랑 엄청 씹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먹잇감 주지 말자고요. 네, 먹잇감 주지 말고 그런 거 정당하게 치러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원 당규를 2기 지도부가 좀 제대로 좀 해라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님이 선의로 진짜로 그 2기에서 제대로 기틀을 잡아라 이하고 준 건데 이것들이 그냥 호작질을 하고 도둑질하고 아이고 진짜 저는